네, 여러분들 제 보유한 종목에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유튜브로 올려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전화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지금 또 내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있는데 이 종목은 매수하면 되는지 또는 얼마에 매수하면 되는지도 물어보시면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먼저 시작하시죠. 예. 자, 첫 번째 종목을 올려주신 분은 드림텍을 올려주셨습니다. 11,13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매수하셨네요. 자, 이 드림텍 같은 경우는 조금 신박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오감형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근데 이 드림텍에서는 여기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산업 현장 같은 데서 범용성 있게 뭐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전자코 솔루션이요. 요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쪽, 요런 쪽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자, 미국 기업하고 휴머노이드 AI 로봇이요. 자,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사람처럼 만든 그 큐렉소 같은 경우는 사람처럼 안 생겼죠. 의료용 로봇인데요. 자, 뭐 그냥 기계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미국 기업하고 이 드림텍하고 그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생긴 그런 의료용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신박한 그런 재료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재료는 좋아요. 재료는 좋으니까 일단은 밸류에이션만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8,894억, 뭐 약 8,900억 정도니까 9천억이 조금 안 되네요.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게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줄어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자, 올해 예상치 나오는 부분이 뭐 한 808억 정도, 그 정도가 예상치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분기에 22억을 적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22억 적자를 냈기 때문에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뭐 어떤 비용 부분들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자, 매출 자체가 줄었죠. 작년 2분기에는 3천억 이상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 2천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3분기 정도에는 전년 동기보다 이 실적 부분들이 조금 늘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일단 뭐 예상치는 그렇게 나오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뭐 이달 지나면 3분기 실적들 이렇게 발표가 되게 될 테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 드림텍도 실적 발표를 하겠죠. 자, 그 3분기 실적은 꼭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뭐 예상치대로 나온다라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있죠. 전자코 솔루션이나 뭐 휴머노이드, AI 로봇, 의료용 로봇,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좀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자,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14,450원 고점을 좀 찍었는데 여기 이 자리가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길게 놓고 보시면요. 여기에 걸리는 자리죠. 자, 지금 현재 15,000원 약간 밑에 구간이 여기서 한번 걸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에서 조금 저항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쪽에서도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물린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주가가 올라오니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실적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 단기간에 급등도 한 모습이고 이 22평선 자체가 꺾였다가 한번 재차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좀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20선 근처에서는 아마 지지를 받을 거예요.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도 뭐 지금 오늘 어제 여기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하면서 거래량을 좀 터뜨렸는데 오늘 음선이 나면서 좀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가격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심한 가격 조정 요런 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고요. 그냥 조금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출렁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뭐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14,500원이죠. 어제 고점이. 이 가격을 돌파한다라면 그 다음 저항선 같은 경우는 한 16,0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6,000원 근처 정도라면 그때 또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16,000원 근처에서 일단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이제 손실이 워낙 크시네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있죠. 위메이드를 97,100원에, 97,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와, 이 손실 너무 큰데? 예, 오늘 종가가 38,205원, 오늘 10%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38,250원이니까 너무 손실이 크신데,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위메이드 이 종목이 사실은 우리가 PC 온라인 게임에서 우리가 미래의 전설하고 그다음은 이카루스 쪽인데 이거는 물론 블록체인 사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주가가 한번 강한 탄력이 나오려면요 확실한 게임 한 가지가 개발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주가가 흑자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메이드가 2021년도에 800억, 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난 이후에 거기가 실적의 피크가 나오면서 지난해부터 급락을 나온 거잖아요. 올해까지. 약 2년 동안 지금 하락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워낙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차트예요.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주봉 차트예요. 여기가 24만 원대예요. 24만 원대 종목이 지금 여기가 38,000원 와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거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목이든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안 되는 주식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손절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 워낙 이게 지금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 보세요. 월봉으로 놓고 보면 주가는 저점 부근에 와 있지만 여기에서 좀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습,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흑자가 안 나오더라도 이제 실적이 적자폭이 줄어드는구나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가가 반등 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워낙 지금 게임주 주가가 다 이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제가 이렇게 네오이즈라는 종목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오이즈 한번 볼게요. 네, 이거 제가 상당히 주식을 괜찮게 본 종목도 네오이즈 같은 종목 보세요. 이런 주식은 크게 안 빠졌잖아요. 이게 지금 주봉이잖아요. 이게 월봉이에요. 크게 안 빠졌죠? 보세요. 안 빠졌죠? 보세요. 안 빠지잖아요. 이게 네오이즈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아까 이게 나와요. 위메이드 볼까요? 위메이드 보세요. 이걸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또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서 M게임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 M게임. 이 M게임 있잖아요. 이 종목도, 주가가 실적이 워낙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잖아요. 오직 가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흑자가 나오는 종목도 못 가는데, 이렇게 적자 투성인 종목이 주가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세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제가 이겨서, 최대한으로 가져가 보는데, 5만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양 2년도 기다렸는데, 그죠?
이왕 2년도 기다렸는데 뭐 이까지 뭐 앞으로 연말까지 못 기다리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드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매도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손실을 많이 줄이시고요. 5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제가 기다려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기다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게임주의 흐름하고, 그 다음은 위메이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의 저점 부근에 다다랐다. 그런 측면에 제가 5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라고 이야기해 드렸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거기서 전량 매도하는 전략을 재차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KG 스틸 봐드리겠습니다. 야, 이분 같은 경우도 손실폭이 많이 크시네요. 14,500원에 20% 매수하셨고요. 자, 조금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좋으실 텐데, 좀 봐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4월 달에 14,180원을 찍었으니까 이 가격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 전에 매수하셨다라는 얘기니까 최소한 한 1년 이상은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4월달, 5월달, 이때 그 가격대 정도, 그 정도의 작년 여름이네요. 6월달, 7월달 정도에 그 가격이 왔으니까 그때 물리셔갖고 아직까지도 그냥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들. 이거 진짜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100이면 100,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은데 매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보게 되면 좀 내 생각하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손절 라인들 처음에 매수하실 때 손절 라인은 꼭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 통제가 돼야 나중에 좋은 종목을 사서 복구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물린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지금 이 KG 스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가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때 시청자님 매수하실 때가 이때였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에도 보시게 되면 2020년대에도 지금 이쪽에서 지금 현재 주가 구간 정도가 되겠죠. 이쪽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한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도 작년 말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조금 긴 관점이다라면 바닥권 근처에 닿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철강업체들 이런 쪽에서 감산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소설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철강업체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희소식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좀 저항선 부분들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가 1차 저항선입니다. 자, 여기서 좀 거래량 굉장히 좀 많이 터지면서 이때는 기관들이 매도를 쳤네요. 그러면서 계속 밀리는 모습인데, 자, 지금 아래에서 22평선 돌아 나오고 있고 주가 자체는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아까 보여드린 게 주봉이니까요. 주봉상에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반등의 1차 목표치는 이쯤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000원 근처 정도, 요 정도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11,000원까지만 가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한 2,400원 정도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한 30% 가까이, 30%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좀 말씀드리겠고요. 11,000원 근처 정도에서는 그때는 저항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1차로 어느 정도는 좀 절반 정도는 덜어내고 그 절반 덜어낸 거는 또 내려오면 다시 잡고 이렇게 하면서 복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 11,000원 근처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파라다이스 한번 봐드릴게요. 파라다이스 13,20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지금 오늘 종가가
16,940원이니까 지금 수익이 나 있네, 그죠? 뭐 파라다이스 우리가 카지노 업체니까 뭐 2020년도에는 적자를 봤을 것이고 2021년도 적자를 봤을 것이고 지난해 좀 흑자가 돌았었고 올해 뭐 상반기까지 아마 최고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지난해부터 흑자가 돌아선 거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항상 있잖아요. 파라다이스가 이게서 더 이상 실적이 확 좋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상반기까지의 영업이익이 739억이 나왔잖아요. 상반기에.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104억이고 그전에 2020년도에 뭐 적자를 봤으니까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지금 739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만약에 뭐 이걸 곱하기 한 4를 계산한다면 한 1,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파라다이스는요,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의 8분 능선 넘었다고 저는 봐요. 한 7분 능선.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가격 한 7%, 한 7할 정도 이미 넘어선 상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물론 이제 파라다이스가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영종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 있고 주가는 좀 반등을 줄 수 있으나 7부 능선, 8부 능선을 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가 좀 반등이 나온다면 수익을 한번 실현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노리는 전략이다. 제가 봤을 때 18,000원 정도. 이게가 지금 18,000원이거든요. 18,000원 정도. 전량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일단조 봐드리겠습니다. 매수가 2,890원이시고요. 아, 오래 보유하고 계셨네요. 뭐 2년 이상 보유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작년에 매수가를 좀 훌쩍 넘긴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뭐 3,000원 이상 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부품 쪽, 요런 쪽도 좀 있고요. 방산 쪽에, 저 부품 쪽들, 요런 쪽도 좀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뭐, 이 주가가 조금 이렇게 좀 의미있게 우상향 하려면 실적이 좀 돼줘야 되죠. 근데 이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되게 작아요. 한 76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작년에 뭐 한 영업이익 기준 146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가 났고요. 올해 1, 2분기 합쳐갖고 한 100억 정도 벌었네요, 올해. 100억 정도 벌었으니까 재작년에는 적자에서 작년에 146억 흑자 전환.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영업이익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테니까 이 주가 자체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요게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쪽에서 뭐 이 종목도 되게 계속해서 요렇게 좀 그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 이렇게 쭉 횡보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횡보한 자리에서 이 저점을 찍었고 여기서도 저점을 찍었고 지금도 저점을 찍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바닥으로 작용하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주봉 보셨으니까 일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이 60선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를 돌파를 하려는 그런 진통 구간들 요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 부분이 돌파가 된다라면 위에 있는 저 120선이나 240선 자체는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 이 한일단조의 주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숙제가 62평선을 돌파하는 건데 그 부분은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우리 시청자님 한 3,000원 정도 가격 그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실적 부분들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3,000원 근처 정도에서는 일단 한번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상신 EDP라는 종목 있죠. 예,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9,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이분도 손실이 상당하네요. 그죠? 29,000원에 샀으니까 현재 오늘 종가가 15,410원. 29,000원이면 어딥니까 도대체? 완전히 꼭대기 이기네, 이게. 그죠? 이기네요. 이게서 매수를 하셨네. 이게서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주가가 15,410원까지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캔입니다. 캔. 우리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캔이 뭐 휴대폰에도 들어가는 그 캔이 있고 그다음 자동차용 캔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제가 시간만 나면 한번 쫙 분석해 보고 싶은데 이게요. 삼성 SDI에 월등한 그런 그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좀 시간만 나면은 상신 EDP의 경영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 참 좋을 텐데 아직 내가 시간이 없어서 확인 못 해보고 워낙 삼성 SDI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합니다. 이 기업이 캔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아마 삼성 그룹의 출신들 아마 경영진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고요. 이거는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보시면요. 몇 개의 종목 빼고는 다 이렇습니다. 다 주가에 다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성장주의니까 결국은 나중에 전기차로 이제 가는 그런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주가는 뭐 더 이상 빠질 구간도 크지 않아요. 제가 봐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14,000원에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14,000원짜리 주가가 거의가 3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제자리에 되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자리는요. 잘 기다려 보세요. 추가 매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중 10%만 적당합니다. 이건 이제 기다리는 전략이에요. 기다리면은 손실을 많이 줄이고 저는 매도는 가능해 보이고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냐면은 2만 원대까지는 한번 충분히 기다려 보세요. 시간 가지고요. 지금 같은 업종을 몇 개 보면은 신흥 SEC 같은 종목 하나가 있을 텐데 이게 나와 있는 게 신흥 SEC 마찬가지 보세요. 이것도 뭐 거의가 같은 상신 EDP와 거의 같은 업종인데 신흥 SEC 주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상신 EDP도 주가가 제가 봤을 때 2만 원 정도까지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오면 다시 또 저한테 한번 문의하세요. 2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세요? 예, RS 오토메이션이요. RS 오토메이션이요. 네네.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18,500원이요. 아, 18,500원이요. 비중은요? 네네. 15%요. 15%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자, 뭐 요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를 예. 한 17,000원대 해가지고요. 예. 예, 22,000원대까지 제가 수익을 예. 보고 나왔다가 예. 다시 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다시 들어갔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16,000원 선에서는 계속 지지는 해주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어떻게 시선이 좀 무너질 건지 아니면 다시 반등이 될 건지 그게 예. 좀 궁금해서요. 자,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SPG하고 로봇주 추천할 때 그때 히든카드에서 같이 갖고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 원래는 이 RS 오토메이션도 기회 봐서 추천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 버려갖고 야 지금 뭐 단기간에 너무 치고 올라가서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또 추천드리기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 보셨으면 조금 기다리셨을 텐데 좀 일찍 네. 잡으신 것 같네요. 예. 자, 이게, 좀 재료는 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모션 제어기라는 걸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메카트로닉스 사업부에서 출발한 기업입니다. 메카트로닉스는 뭐 기계공학 플러스 전자공학이 합쳐진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삼성그룹하고도 상당히 좀 아직까지도 끈끈한 그런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주요 거래처로는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 거래를 안 해요. 예, 거래를 안 하는데 저 일본의 뭐 야스카와라든가 미국에 있는 그 협동 로봇 업체들 뭐 이런 쪽들하고는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그 반도체 장비를 많이 납품하는 세메스라는데 요런 데하고 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게 언제 재료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짜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유도무기들이요. 방산 쪽에 유도무기들 있죠. 요거를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엔코더가 뭐냐면 그 유도무기 쪽에서 사용되는 거는 미사일 같은 거 날아오면 그 요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서 막 측정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 방산 업체들이 이스라엘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제 엔코더를 쓰고 있는데, 자, 그걸 갖고 이 RS 오토메이션에서 만든 거하고 조금 지금 방산업체들이 비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자, 뭐 이게 100% 채용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채용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22평선 자체에서 22평선이 현재 있는 위치가 현재 오늘 가격이 보시면 15,713원에 있네요. 자,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가격은 자, 여기 보면 15,500원입니다. 그러면 뭐 하루에 한 200원 정도 올라온다는 얘기죠. 내일은 16,000원 근처까지는 올라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 22평선 자체에서 조금 지지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RS 오토메이션 역시 마찬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로봇주 중에 가장 대장주가 이 로봇주를 다 끌고 올라간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닥을 잡기 전에 요거에 뭐 바닥을 쳤다 이렇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뭐 굳이 버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 뭐 보유만 조금 하고 계시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좀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 이 RS 오토메이션도 같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산 관련되는 그 재료는 언제 나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굉장히 크게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비중이 15%시네요. 10%만 돼도 제가 이 22평선 깨더라도 한 5,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15%면 추가 매수는 무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 뭐 반등 나오는 시점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닥 잡고 튀는 그런 시점 정도로 보시고요. 말씀드린 재료는 숨어있는 재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예. 그럼 이게 만약 반등을 해줬을 때는 매도를 어느 선에서 저번처럼 그 22,000원 선을 넘을 수 있을런지 아니면은 그 전에 제가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 자, 긴 관점이다라면 이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차 전지의 과거는 현재 로봇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긴 관점이다라면 이 가격도 뚫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관련되는 이 부분들이 현실화된다라면 저 가격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없다 치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단기간으로는 뭐 한 18,000원 정도요. 그 수준에서 한번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체크를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닥 잡고 튀면서 뭐 그게 쭉 뻗어가면 이 RS 오토메이션도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이건 자기가
뭐 자력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그런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긴 관점이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긴 관점이라면 RS 오토메이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사마 알루미늄 한번 봐드릴게요. 사마 알루미늄을 매수 가격이 122,6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요, 이게 사마 알루미늄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이 알루미늄 박 쪽에서 보면 사마 알루미늄하고 DR 동일이 있거든요. 이 기업은요, PR 잘합니다. 이게 사마 알루미늄 이 기업은요, 그렇게 이 홍보를 잘해요. 그 대신에 같은 업종 DR 동일은 아예 홍보를 안 해요. 제가 이제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해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점이, 야, 사마 알루미늄은 너무나 영업 활동을 잘하더라.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조그마한 그 공시가 나오면 적극 공시를 냅니다. 이 기업은요. 그만큼 소통을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DR 동일은 아예 소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가는 싸거든. DR 동일 주가 훨씬 더 싸는데 주가는요, 사마 알루미늄 주가 더 많이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나와, 이게 사마 알루미늄 보세요. 이 주가가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1조 4천억이에요. 사마 알루미늄. 그 다음은 DR 동일 볼까? 이게 DR 동일이거든요. DR 동일 시가총액이 8,500억. 이건요, 원래 DR 동일 주가가 훨씬 더 싸거든, 이게. 이거는 PR을 안 해, PR을.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네,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얼마? 12%. 이게 지난주 금요일 올라온 이유가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이 DR 동일은 제가 사마 알루미늄 이야기하면서 DR 동일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업종이니까 내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DR 동일 주가가 쌌으면은, 개인들이 주주 연대를 해가지고, 그죠? 이게, 개인들이 주주 연대를 한 거예요. 워낙 주가가 싸니까. 그래서 이거 DR 동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3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DR 동일 잘 가져가시면은 3만 원은 가능하니까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게 나와 있는 사마 알루미늄 있잖아요. 이 종목도 워낙 끼가 있는 주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22,600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5% 정도 추가 매수 해보세요. 5%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얼마? 12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니까 사마 알루미늄은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5% 추가 매수해서 한 12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 DR 동일은 3만 원 이상 가져가는 전략. 제가 두 개 종목을 제가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보마그네틱 봐드리겠습니다. 47,100원에 5% 매수하셨네요. 자, 뭐 저도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괜찮게 봤던 종목인데 제가 봤던 뭐 그런 거하고 제가 봤던 관점하고도 약간 다른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00% 다 맞추진 못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갔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진정한 프로가 되겠죠. 자, 뭐 잘못 볼 수는 있어요. 잘못 볼 수는 있는데 그걸 한번 잘못 봤다고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리면 그거는 아마추어일 거고, 잘 대응을 해서 뭐 그걸 복구를 한다라면 그게 진정한 프로가 되겠죠. 자,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뭐 한 8월 초순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은 매수하실 구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2차 전지 업체들 다 무너지는 게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50만 원 찍은 게 이거보다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중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매수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약간은 미스였던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일봉상으로 보면 뭐 깰 거 지금 다 깨고 내려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평선 자체도 완전히 역배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주봉상에서는 조금 비빌만한 그런 자리가 있죠. 보시게 되면 이쪽입니다. 자, 여기서 주봉상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주봉이니까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1년 정도 되는 기간을 지금 뭐 현재 가격하고 큰 차이는 없는 그런 구간이겠네요. 3만 5천원, 6천원 여기서 굉장히 많이 길게 오래 횡보를 했어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까지는 내려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요게 뭐 탈철기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하는 기업인데 요 뭐 2차 전지 설비 쪽이 늘어나게 되면 이 탈철기 수주도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저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자, 2차 전지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명인들의 복귀에서 한 2종목 정도 말씀드렸죠. 그 종목들은 이 실적도 계속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어느 정도 보유한 종목들이니까 뭐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운 게 아직까지 실적 부분들이 따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뭐 요게 뭐 리튬 관련주, 수산화 리튬 관련해갖고 좀 투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선 뒤로 조금 제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자, 장비 수주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텐데, 뭐 한 1년에서 1년 6개월 뒤면 미국 공장들이 좀 어느 정도 가동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업체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 쪽, 요런 쪽 수주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보고 기술적으로도 주봉상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많이 옆으로 횡보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반등의 목표치는 한 49,000원 정도, 뭐 5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 주봉상에서는 그쯤 정도까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셨다가 5만 원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그 매도한 부분들은 또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이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한번 그 종목 하나 더 봐드릴게요. 예, GC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47,000원에 15%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이거 제가 비중만 좀 적으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GC셀이라는 기업이 제델 은행 쪽하고, 뭐, 바이오 물류 쪽하고죠. 그 다음 세포치료제 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가 CDMO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예전에 이 기업이요, 이제 상호가 지금 이렇게 이제 밖에서 그러는데, 녹십자 랩셀이라는 기업이에요. 제가 이 종목은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47,000에 15%니까 저는 추가 매수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추가 매수를 상당히 많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 권해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제약 바이오 종목군 중에서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 종목군 중에서 충분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 주가가 이게 일봉이잖아요. 이게 주봉이잖아요. 벌써 이게 월봉 차트예요. 이 정도면 주가는 다 조정받은 거예요. 거래가 지금 줄어들고 있으면서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이게 MACD라고 막대기 보세요. 막대기가 이제 줄어들고 있죠. 아래 요 막대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음에서 양으로 바뀌려고, 이게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게 돌아선 거죠. 저 음에서 지금 양으로 바뀌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주가는 저점에 다다랐어요. 따라서 이분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5% 정도를 내일 추가 매수 하시는데, 추가 매수는 얼마 정도에 사시면 되냐면 기다리고 있다가요, 38,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하세요. 38,000원에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5% 정도 얼마에서 팔고 나오시면 되냐면, 매수한 가격대가 47,000원이니까 이 정도가 47,000원이잖아요.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내일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매수 가격 47,000원에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차례, 또는 뭐 5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